어떤 특정인이 소외된 아동이나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돌보지도 않는데 마치 자기가 돌보는 것 해가지고 그 돈을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거, 이런 일이 없도록 지켜봐야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이 회계나 감시 부분에 있어서 폐쇄성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있어서도 안 된 일이고, 그렇다면은 정말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어떻게 세상을 믿고 살겠냐고, 그런 사람은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건이 이상하게 축소되고 조사가 잘 안 되는 건지 전주 시민으로서 좀 너무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일명 전주 여목사 봉침 사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일이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관계 로비설, 시설 운영 횡령 의혹,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 등 각종 의혹들만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전주시가 이 사건의 의혹을 제기한 소설가 공지영 씨를 고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공지영 씨는 오늘 오전 전주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죠. 잠시 후 직접 당사자를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죠. 4월 3일 화요일 페트롤전북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이 뜨겁지만 유권자들에겐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볼 기회조차 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는 보도. 한국 GM 군산공장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들이 법원에 GM 정규직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르면 이달 말에 착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는 기사. 진안군이 지난해 지역을 소재로 한 창작소설 집필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설작가 A씨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과다한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 황숙주 순창군수와 순창군청 사무관 공무원 등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됐다는 내용. 익산 쌍릉에서 전형적인 백제 사비기 굴식 돌방 무덤과 인고를 담은 나무 상자가 발견됐다는 기사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사건 사고 중심 주요 이슈 짚어보고 있습니다. 페트롤 사사건건, 오늘은 KBS 전주방송 총국 보도국의 조선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검찰의 이 봉침 여목사 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기자가 지금 계속 뉴스를 지금 내고 있는데, 네. 이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취재를 했고 지난주부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 아마 뉴스 보도를 통해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예. 해당 원장 이모 씨 지난해 6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미 재판은 회부가 됐지만 아동학대와 의료법 위반 등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다는 시민단체의 지적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KBS 전주보도국 사회팀은 검찰이 이미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했음에도 왜 시민단체와 관련 피해자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고, 취재한 내용들을 종합한 결과 검찰 수사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예. 실제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모두 7차례 리포트를 통해 집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매일 기사가 쏟아졌고 뉴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아침마다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네. 이 사건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선 나온 것은 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무면허로 봉침을 놨다. 이게 지금 팩트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봉침을 놓은 것까지는 맞고 봉침을 놓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성은 그냥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일 뿐 지금 의료인은 아닌 상황. 이런 행위를 지금 불법으로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의료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 그런데 기소된 피고인 이모 전 원장,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살아있는 벌에서 침을 뽑아 타인의 신체에 놓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실제 봉침 시술이 가능한 한의사들도 살아있는 벌에서 바로 침을 뽑아서 놓지는 않고 정제된 원액을 활용해서 침을 놓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벌에서 뽑은 침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원장이 의료 행위를 한 대상입니다. 예. 실제 이 원장에게 봉침을 맞았다는 피해자들이 저희가 확인한 사람만 10여 명에 이르는데요. 예. 검찰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공소사실에 포함한 사람 겨우 2명에 그칩니다. 예. 그러니까 2명에 각각 한 번씩 침을 놨다. 단 2차례만 재판에 회부된 상태인 겁니다. 예. 그런데 아마 이 사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무면허로 봉침을 놓은 것이 이렇게 기사화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정관계 로비설이 이제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건데 예. 실제로 돈을 받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 씨는 지난해 임실군청을 찾았었는데 이때 당시 간부 공무원을 만나 사업을 도와달라며 돈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이 원장이 좋은 책이라고 한 권을 주고 갔는데 이 책 속에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예. 이 씨의 로비 공무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는 장애인 복지 예산을 다루는 도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보낸 사회관계망 서비스 문자가 확인됐는데요. 여기를 보면 200만 원이 넘는 황금 열쇠를 전달했다는 내용, 또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 뇌물수수 그리고 불법 시술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 전현직 도의원과 국회의원, 심지어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도 옷과 식사를 제공하면서 예산 지원을 부탁했다는 내용을 장애인 시설 직원들에게 스스로 전송한 대화 확인했습니다. 예. 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전현직 도의원들 어떻게 입장을 좀 밝히고 있을까요? 네, 일단 임실군 소속이었던 앞서 말씀드린 이 전 간부 공무원 같은 경우 책 속에 돈을 발견하고 바로 돌려줬다고 해명을 했고요. 예. 이 원장과 문자로 다소 친밀한 대화가 오고 갔던 전 도의원 그리고 또 다른 현직 도의원 모두 로비를 받았던 정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공로패 선물을 주고 국비 지원을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감사패가 너무 여러 개 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왔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 이런 예. 답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는 검찰이 밝혀야 되는데 분명히 수사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의료법 위반 혐의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원장에게 봉침을 맞았다는 사람은 취재진이 직접 만난 사람만 3명이고요. 예.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확인한 사람 10명 안팎인데도 공소장에는 단 2건만 포함됐습니다. 실제 이 씨에게 봉침을 맞았다는 한 남성은 지난해 이 씨가 기소되기 직전에 전주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예.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특정 날짜에 나오라는 전화였는데 이분이 경상남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날짜는 전주까지 오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니까 수사관이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연락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실제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 원장과 함께 일했었던 이 장애인 보호시설 여기 전 직원분에 따르면 예. 검찰의 질문에 이분이 이제 제대로 대답을 잘 못하니까 수사관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보한 방대한 양의 자료, 이분 말에 따르면 뭐 백과사전 한 5건 분량이라고 그렇다면서요. 하는데요. 예. 네. 이 자료들을 막 보여주면서 제대로 답변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예.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또 다른 녹취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주시 전 간부 공무원의 입을 통해서 해당 수사가 막혔다는 발언이 나온 내용입니다. 이 전주 봉침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해 4월인데요. 해당 시설의 불법 운영 등을 전주시가 조사하다 한계를 느끼자 검찰에 제보한 것입니다. 예.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이 당시에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시설 내부 고발자와의 통화에서 수사가 막혔다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막은 사람이 있다. 이건 내가 이야기 못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네, 전주지방검찰청 송인택 검사장 최근 몇몇 언론사와의 질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에 대한 외압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만약 의혹이 있다면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릴 것이라고 강하게 못 박았는데요. 이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또 일부 정관계 인사들과의 문자 메시지 내역에서 의심 갈 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봉침을 맞았다고 단정 짓기엔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저희 KBS 전북권 뉴스를 통해 수사 외압 의혹 녹취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예. 검찰은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윤택 검사장이 그러니까 만약 의혹이 있다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거 지금 그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직접 이제 보고를 한 상황이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다시 뭐 수사점검위원회에서 이 외부자들과 함께 이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는 그렇죠. 위원회가 되는 거죠. 예, 사회적으로 뭐 논란이 있거나 여론이 예. 들끓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에 얼마나 공정성을 기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송인택 전주 검사장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행보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자,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렇다 보니까 이제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에 대한 징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저희 보도와 관련해 봉침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은 이 씨의 불법 시술 의혹에 대해 또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정황에 대해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방대하게 확보했고 예. 이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제대로 예.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이런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조사 이것도 필요하다. 뭐 이런 예.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 그 보호소 직원에 따르면 휴대폰 사진을 통해서 나체 사진을 확인한 바 있다라는 진술도 받았고 네. 이 원장이 휴대전화 컴퓨터 서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웬만한 자료는 뭐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네, 맞습니다. 예, 진술이에요. 자, 그리고 이 봉침 여목사 사건의 또 다른 의혹 하나가 있는데 시설 보조금 횡령 문제. 지금 이 사안은 재판 진행 중이죠. 네, 이 씨는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먼저 허위 경력 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서 이 시설에 쓰겠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후원금 그리고 기부금 받아낸 혐의입니다. 예. 이 법령으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사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후원금 모집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 가까이 이뤄졌고 모두 1,600명이 넘는 후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이 모금됐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예. 이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또 후원금을 부동산 구입비 등으로 쓸 계획이었을 뿐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들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와 함께 묶여서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오는 13일에 10번째 공판 앞두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뭐 의혹이 해소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취재를 계속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 취재하면서 기자로서 느낀 점을 좀 끝으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의혹은 검찰이 이 원장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왜 공소 사실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사건의 일련 과정과 계속되는 뉴스 보도를 접한 시민들도 아마 같은 의문을 품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대대적으로 모집해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시설 운영이 적절했는지 이 조사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법 위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 원장은 아동학대 혐의가 지금 현재 추가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예. 더해서 검찰이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직접 물색해서 증언을 듣고 추가 기소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 풀어나가는 것 역시 단순히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기만 하는 것에서 저희가 이 묻는 역할은 언론의 역할이니까요. 예. 실제 수사 권한을 가진 검찰이 이 몫을 해야 한다고 당연하죠.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 사건은 자극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목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로비와 봉침, 기부금, 모금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의 선의를 이용했기 때문에 회자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수사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취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전주방송 총국 보도국의 조선우 기자와 함께했고요. 자,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런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해당 지자체가 하게 돼 있죠. 이 사안은 전주시 사안입니다. 전주시를 연결해서
더 살펴보죠. 전주시는 또 얼마 전 이 사건에 대한 강력세를 촉구해온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전주시 복지환경국의 백순기 국장을 연결하고요. 그 뒤에 이어서 공지영 작가 인터뷰하겠습니다. 백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복지환경국장 백순기입니다. 예.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그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주시 공무원들이 마치 특히나 비호를 한 것처럼 본인은 그 페이스북이나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가지고 전주시 공무원들과 전주 시민들에게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예.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그 직원들이 굉장히 큰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 최근 본인은 페이스북에도 이게 도시가 맞나요? 죄송합니다만 한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한국생산성본부의 도시경제력 평가에서 전국 C단위 평가 1위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아시아에서 가고 싶은 도시 3위라는 도시도 알고 있고요. 전주라는 도시를 그렇게 본인이 내키는 대로 평가해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예. 이 전주 네. 봉치 명목사 사건 관련해서 해당 목사가 네.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시설을 전주시가 마치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줄 수 있는 언론 인터뷰를 공 작가가 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요. 예. 전주시 시민들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글도 있는데요. 예. 전주 시민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 이 공지영 작가가 우리 지역과 또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공 작가가 전국적인 유명 작가입니다만 예. 왜 이런 전주시와의 비호 논란에 휘싸였다고 보십니까? 그거를 제가 여기서 공지영 작가님하고 이 전섬이서 관련하고 연관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 시설 자체가 문태성 씨나 공지영 작가님의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공을 인정을 합니다. 예.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페이스북이나 언론에 인터뷰하는 것은 사과를 한다든가 책임을 알겠습니다.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문제 장애인 복지시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폐쇄를 하셨나요? 지금 현재 작년 10월 18일 날 직권 취소를 했습니다. 예. 소송 취소를 했는데 그때 그 장애인 시설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요. 예.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소송도 같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인용이 됨으로써 우리가 운영을 재개해 준 게 아니고 예.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을 재개를 했습니다. 근데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고요. 집행정지 인용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즉시 항고를 한 상태이고요. 예. 이후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주시 자체적으로도 이 시설에 관련해서 자체 조사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16년도 4월에 처음으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예. 그 다음 달 5월에 바로 감사실과 해당 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했고요. 시정령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예. 어찌 보면 말이죠. 여러 이제 의혹이 지금 일고 있고 앞에 조선우 기자와도 상황을 짚어봤습니다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사실은 예. 공지영 작가에 대한 고발이 먼저가 아니라 이 봉침 사건에 대한 의혹 해소 노력이 먼저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전섬에서 시설에 대해서 검찰에 지금 4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불구속 기소로 된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통보된 것은 유괴 공무 집행 방해로 해가지고 허위 경력 증명서 관련해서 지금 통보가 돼서 예. 그걸 증거로 해서 행정 절차를 전부 다 이행을 하면서 집권 취소를 시킨 것이고요. 예. 나머지 사기라든가 의료법 위반, 기부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가려가지고 강력하게 처벌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이제 10시에 공지영 작가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무언가를 밝힐 텐데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장, 그러니까 이제 전 시장이 되겠습니다만 입장도 발표될 것이라고 했는데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는 시장님께서 선거를 위해서 나가셨기 때문에요. 예. 제가 여기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어쨌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의혹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민들
또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실 것 같은데 이 입장에서 이제 사안에 관련된 사항으로만 놓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들 해주고 싶으신지요? 정말 그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고요. 이면제 해결을 위해서 그 현장 확인이라든가 그 법령 검토 등을 통해서 적법한 행정 처리를 하였는데도 행정이 그 뭐 봉침 사건에 개입을 했다, 봐주기식 행정 소송을 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그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 행정에서 시설을 폐쇄시킬 때는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행정은 소설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 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지연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구를 봐주기 위한 특혜나 그런 특혜를 주기 위한 그 사항은 전혀 예.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주시 복지환경국 백순기 국장이었습니다. 끝에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네요. 행정은 소설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공지영 작가를 상대로 하신 말씀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자, 바로 연결하죠. 공지영 작가 연결하겠습니다. 공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지영입니다. 예, 지금 전주에 와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몇 시에 반박 기자회견을 하시는지요? 10시요. 전주시청 시의회에서 하십니까? 네네, 시청 공보실에서요. 공보실에서 하십니까? 네. 전주시가 보통은 명예 시민 이런 걸 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반박을 하시겠다는 건데 네. 앞에서 백순기 국장님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네. 전주시가 해당 시설과 대표자인 여목사를 비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신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모든 것을 자료로서 반박할 건데요. 예. 가장 이상한 것은 이제 제가 얼마나 합리적인 의혹을 제공했는가에 관한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소설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도시에서 문학을 그렇게 폄하하시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예.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인데요. 예. 일단 거짓 서류가 검찰에서도 확인이 됐고 가장 이상한 부분은 검찰에서 2017년 4월에 이들을 압수수색하고 나서 예. 그 전주시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들의 그 설립은 모두 허위이니까 강력하게 시설 폐쇄를 권고한다. 예. 그런데도 전주시청은 그 서류를 받고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로 계속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9월에 나올 때까지 지원금을 계속했죠. 또 하나 이제 다른 건 뭐 너무 많습니다만은 또 하나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전주시가 왜 저런 행보를 하는지의 의문이 바로 제가 전주시의 의혹을 강력하게 제가 제기한 부분인데요. 예. 첫째로는 2016년 4월 제가 주진우 기자와 함께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시설을 폐쇄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김승수 전 시장은 그때 저에게 만약에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 모든 것을 폐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저는 1년 반을 기다렸죠. 그때까지 시는 아까 백승기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시찰을 했습니다. 시찰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설립의 근거인 서류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무슨 시설 하나가 잘못됐다면서 제가 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베란다 샷인가 뭐 이걸 하나 고치라고 시정명령을 하고 와요. 자, 그러니까 옹 작가님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전주시 행정에 개입이 있었는데 그 개입에 대해서 의심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죠. 그런데 전주시가 이렇게 이제 그런 행보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시장님의 최측근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네, 퇴특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개인 비리를 대검에 고발하십니다. 어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상했던 것은 분명히 시는 이 사람들을 감독하고 취소하고 그럴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을 직권 취소하거나 정확하게 서류를 검토해서 폐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개인 비리를 들어서 대검에 고발을 하셨는지 이것도 이상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시청에 혹시 당신들이 고발 당사자냐고 공문을 보내니까 시청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알게 모르게
제가 고발자라고 이분들에게 흘리죠. 예. 그 지금 피의자 두 분이요. 알겠습니다. 천상미소 지원보호센터. 지금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 저에게 SNS에 전주 씨를 비난하지 말라는 그런 것을 시청 공보관, 비서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저의 SNS 활동을 경고하십니다. 예. 자, 공 작가님. 예. 이 세 가지 사안 행보는 네. 매우 이상한 행보이죠.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네. 대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저희가 네네. 다시 다음에 인터뷰를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오늘 같고. 저기 기자회견 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그래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 네. 전에 혹시 오늘 네. 기자회견 통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네, 근거가 오늘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근거를 오늘 발표하고 발표. 예, 원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공 작가님이 전주시청 특히 이 보호시설과 관련해서 왜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 두 분이 원래 그러니까 이 천사미소 주간보호센터를 광고하면서 이 두 분이 말하자면 컴비플레이로 전국적으로 SNS 모금을 했어요. 예. 2013년부터 15년까지 이 두 사람이 모금한 액수는 공식 확인된 것만 전국적으로 3억이 넘고요. 예. 그 사이에 이 여목사의 그 재산이 공식적으로만 6억이 불어났습니다. 2년 동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의 문제를 이 사람들이 좀 사기꾼 같다라고 SNS에 문제를 제기한 그렇군요. 순간 그 여목사의 파트너이신 그 전 카톨릭 사제 알겠습니다. 예. 김종봉 씨가 저를 고소해서 제가 그분들을 추적하다 보니 전주까지 오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기 위해서요. 네네. 어쨌든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그런데 지역 내 네. 여론은 그동안에 좀 잠잠했고, 네. 그런데 다시 이제 KBS 보도국 취재로 이제 뉴스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언론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조금 그런 축소됐다. 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공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축소 의혹에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것 지금 하나는 시청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은 제가 근거로서 다 밝힐 수 있습니다. 그 또 그 근거로 제대로 밝히셔야지 안 그러면 또 명예훼손 아니라 이제 법적인 명예훼손 상황까지. 지금 4개째 고소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팀들에게 다. 예. 네, 시청까지요. 예.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촉구를 하고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파헤쳐갈 생각이신 모습입니다. 그렇죠? 저 너무 힘들고요. 사실 예. 협박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사실은 이제 저한테 좀 두려워요. 저는 그렇습니까? 아무 조직도 없고요. 전 사실 정치에도 아무 뜻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피소당했기 때문에 그 피소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였거든요. 예. 예, 솔직히 좀 두렵고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면서 글을 네. 써나간 이런 입장으로 저희가 이해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기자회견에 저희도 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소설가 공지영 작가였습니다. 함께 지켜보죠. 내일 아침 8시